해체를 앞두고 있는 건물이 폭파되거나 붕괴되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흥미롭습니다. 만약 그 일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우리는 팝콘을 사들고 그것을 감상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번에는 대실패로 끝난 건축물의 해체 현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남인도 비자야프라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은 헐리우드 영화 같은 스릴 있는 것이었습니다. 달랐던 것이 있다면 이것은 영화 속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뿐입니다. 히타치 회사의 굴삭기 작업자가 유압 브레이크로 저수탑 기둥에 콘크리트를 부수는 작업을 침착하게 진행하고 있을 때 갑자기 구조물 전체가 넘어진 것입니다. 콘크리트 파편이 핸들 부분을 향해 무너져 내렸는데 다행히 운전석까지 튀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굴삭기 기사는 부상을 입지 않았고 건물 붕괴 후에 긴급하게 탈출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미시간주 폰티악에 있는 폰티악 실버돔, 38년에 걸쳐 수많은 스포츠 이벤트와 멋진 콘서트의 무대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지붕이 부서진 후 이 돔의 소유자는 이를 해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BMX 라이더 타일러 파넨겔 씨가 폐허가 된 스타디움에서 펼친 쇼를 마지막으로 2017년 실버돔은 폭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폭파 시 돔의 벽은 조금 더 부서지지 않았고 기대했던 화려한 폭파 장면도 없었습니다. 작업을 수행한 아다모 회사는 폭약 배선에 문제가 있었던 탓에 8개의 탄약통이 폭발하지 않았고 그 원인은 폭발 전 목격된 수상한 인물에 의한 것이라며 작업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믿으세요? 어쨌든 다음 날에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일이 확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폭약의 약을 배로 늘렸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누구라도 2번씩이나 비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굴착을 실시하는 작업원에게 있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잘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신다면 아마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호주 모처에 있는 오래된 사일로에서 유압 브레이크를 이용해 벽돌을 파쇄하는 일을 하는 작업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건조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작업원은 타이밍 좋게 후퇴하면서 가능한 빠른 속도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일로가 붕괴된 곳에서 2m 떨어진 곳까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은 프로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고 자신들은 카메라를 가지고 안전한 거리에서 서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케이스일 것입니다. 뉴저우시에는 수많은 명소가 있지만 2009년 12월 30일 중국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그 유명한 피사의 사탑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22층 건물을 폭발을 시도하면서 전문가들은 건물을 반으로 만든 후 그것을 그 자리에서 붕괴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기술상의 문제로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한쪽은 위험한 형태로 옆으로 넘어지고 다른 한쪽은 기울어진 채 굳어버린 것입니다. 훌륭한 뉴저우의 사탑이지만 관광객을 위한 어트랙션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작업으로 사일로를 해체하여 돈을 절약하는 것도 가능한데 왜 해체 작업 시에는 굴삭기를 부르는 것일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큰 망치와 용감한 사람뿐입니다. 벽돌이 차례로 무너지고 거대한 탑은 마치 베어진 나무처럼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방의 일격 후 건물은 마치 거대한 아이가 위태롭게 첫걸음을 내디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땅에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걷는 사일로는 멀리 가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굴착기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2016년 4월 24일 제이 브라이언 빅토리아 회사는 영국의 스포시에서 동시에 2동의 고층 주택을 해체했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훌륭한 어트랙션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준비해서 모두들 최고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쇼는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폭발을 실시한 후에도 15층짜리 빌딩은 양쪽 다 그대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놀라운 영상이 촬영되었지만 이 쇼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긴급 대비시켜야 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당일 두 번째 시도에서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었던 것은 처칠 하우스뿐이었습니다. 몽고메리 하우스는 스코틀랜드에서 거대한 크레인을 수송해 와서 조금씩 철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발생한 비용은 누군가의 계산착오로 인한 것이었는데요. 조사 결과 이 실수는 콘크리트에 채워진 철간 때문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철간에 대한 이야기가 해체 전문가에게는 전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2014년 6월 26일 체코 프로스체오프에서 1193kg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해 이전에 방직 공장이었던 6개의 건물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군중 속으로 날아간 돌이 없었다면 늘 하던 해체 작업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영상에 담긴 사람들은 모두 위험한 돌의 궤도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상자는 루카시 링카시 뿐이었습니다. 그는 팔에 돌을 맞아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폭파팀의 리더는 마지막까지 돌의 영상이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영상은 진짜로 판명되었고 위험한 폭발을 진행한 것으로 인해 이 회사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외다리 인형과 발레리나 인형을 기억하세요? 때마침 이 병정 역할을 맡은 것은 엘리베이터 샤프트. 2015년 2월 10일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호텔 12층의 클라리온 전체가 2톤의 폭약으로 붕괴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샤프트는 조금 휘어져서 기울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철거하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폭파시킬 것인가? 철공으로 파괴할 것인가? 크레인으로 부술 것인가? 정답은 이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샤프트에 동아줄을 거는 옛날식 카우볼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은 독일의 부르가 지역의 슈바벤 튀렌 회사 내에서 진행된 10m 굴뚝 철거 작업입니다. 그 결과를 이 회사는 세상에 숨기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이 없었다면 모든 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처리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동영상에서는 해체 시 안전수칙이 무시되고 굴뚝이 낙하할 수 있는 범위의 차량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도 굴뚝이 옆방향으로 쓰러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세워져 있던 차는 납작해져 버린 거대한 캔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이때 차 안에 아무도 없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달라스에 있는 사우스랜드 코퍼레이션의 오피스 빌딩은 1971년에 문을 열었는데 약 50여 년이 지나 25억 달러의 예산이 편성된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자리를 내어줄 때가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16일 원격 제어 폭발로 탄생한 것은 달러스의 사탑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135kg의 폭약은 건물을 잔해더미로 만들었지만 중심부는 약간 기울어진 채로 남아버렸습니다. 이런 특이한 장면을 보러 가지 않는다면 미국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탈리아는 멀지만 이곳에서라면 SNS용의 그럴듯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테니까요. 단 희망자는 서둘러야만 했어요. 달러스의 사탑이 그대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잠깐이었고 3월 3일에 이 사탑은 이제 콘크리트 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2주간의 싸움에서 크레인과 철공은 그 역할을 다 해냈던 것입니다.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을 점령하고 세바스토폴에서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당국은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하다는 구실로 건물 철거를 결정한 것입니다. 해체는 많은 관객과 관리들의 입회하에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은 쓰러지지 않고 기울었을 뿐. 두 번째 폭파에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세 번째가 되어서야 빌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추운 날의 아침,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영국의 노팅엄셔, 허워스 빌코테스의 상징 78m의 수직 갱도탑을 폭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걸 보게 되었을 때 관객들이 느낄 낙담을 상상해보세요. 기계로 쓰러뜨리려고 해도 탑은 버텨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쇼는 3마리의 비둘기를 위협하기 위해 8만 파운드나 되는 금액을 써버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굴삭기 기사에게 행운이라는 것은 때로는 생존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때마침 이런 행운을 만난 사람은 팀 필퍼 씨. 엘라바마주에 있는 아본데일 밀스의 오래된 훈제소에서 113년 된 굴뚝을 해체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표정을 보세요. 폭약이 건물을 부수지 못해서 그가 이를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체가 한창일 때 갑자기 굴뚝이 톰이 있는 운전석을 향해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이날 행운의 여신이 톰의 편에 서서 철거상 하나 없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그를 모두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동영상은 이 긍정적인 사건을 마지막으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즐거우셨다면 좋겠습니다. 또 이 채널을 방문해주세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칠 시간이에요. 잠시의 작별은 아쉽지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